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리나를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무리나 중에서 우리나라 무리나 역사 중에서 근대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에 대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이고 조금 전문적인 것은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 고급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기 하고, 오늘은 한국 근대에 있어서 문인화의 흐름과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라고 하면은 학자들마다 좀 시기 구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인화에 있어서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막 이 19세기 이후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대체로 추사가가 활동했던 18세기 후반까지는 뭐 전통사회, 관료사회라고 보고, 한데 19세기를 접어들면서 1800년대를 넘어설면서 외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졌던 이른바 고종, 철종, 순종기로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략 6.25 전까지에 이르는 약 한 그래 되면 한 150년 되지요. 1800년에서 1950년대까지 이르는 해방이 되는 이 시기까지에 출생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아마 대략 근대라고 이렇게 잡아서 보는 것이고, 현대는 1950년대 6.25가 끝나고 국전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현재 생존 작가들의 시기를 현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체로 시기적인 배경은 1800년대 이후에 조선시대 말기의 작가들로부터 한번 그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인화가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추사 선생을 빼놓을 수 없죠. 추사 선생은 18세기의 말기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인 화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사의 맥을 이어서 우리나라 문인 화가의 맥을 이은 사람으로서는 추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고종 황제, 고종 석파 대원군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원군이죠. 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말기겠죠. 석파에 이어서 석파의 뒤를 바로 이은 한 세대에 이은 영남 지방에서 대표적으로 문인화가 중이라 하면, 대표적인 영남 학파의 문인화가로서 대표적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석재의 서병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석재는 석파에게 눈에 띄어서 한 5, 6년 차이도 안 납니다만은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석재가 영남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로 지목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시기에 영남에는 석재라면은 이제 호남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호남에는 허유가 대표적인 전라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유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 영남, 호남에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작가들 중에서 문기가 있는 화가로 치면은 조선시대 마지막에 화원화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미술사 회화사에서도 유명한 이른바 오원장성업과 소림 조석진은 조선시대 마지막에 화원의 작품입니다.
직업화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약간 그 뒤에 한 20년 떨어집니다만은 역시 왕실에 관련되었던 민씨 가문의 민영익이죠. 원정 민영익 선생이 상당히 난초와 대나무에 있어서는 뛰어난 서에서도 뛰어난 대표적인 문인화가의 맥을 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작품상의 시서화를 같이 다루었던 작가로서 군으로서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1800년대 작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0년 요 막을 이어서 20세기로 이제 들어가는 과도기에 이른바 근대 말의 대표적인 한국 4대 문인화가라고 거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거의 동식인데 1890년에 나서 1970년대 거의 같은 세대를 잡았던 선전과 국전의 초기 전반기를 이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산수 문인 화가를 사인을 일반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의제 허백년 그리고 청전 이상범 이름은 일단 뭐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산 노수연 심산 노수연과 소정병관식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조선시대 말미를 장식했던 대표적인 산수 문인 화가를 4명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현대 초기까지 활동했던 1970년대까지 이어졌던 작가들 군입니다. 이와 같은 위치에서 한 사람을 좀 든다면 문인 화가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당 김원호 작가가 있는데 인물화에 좀 사실 관심이 많아서 산수 문인 화가에 넣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랬다 해서 1800년대까지 19세기까지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가를 들으면 이런 정도의 한 10명 정도의 문인화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활동했던 20세기를 중심으로 이후에 태어나고 활동했는 작가 이른바 말하자면은 주로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요. 출생은 19세기, 20세기 초기에 나서 주로 후반기에 대표적인 작가군을 든다고 하면은 1950년에 유교 사변을 겪고 등단했던 이른바 이 앞에 시기는 선전 시기 활동했던 작가들이고 1950년대 이후는 국전 시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전 작가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중간에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국전의 서예를 수용을 시켰던 소전 손재영 선생이 서예를 중심으로 하면서 부분적인 문인화를 사군자와 회화를 다루었던 손재영 선생을 일단 한 사람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재영 선생은 정계로 이렇게 나서서 우리나라 서예 행정에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전반기에 경성제국대학이 1950년대 46년이 돼가지고 1946년에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으로 학교를 바꾸게 되거든요. 서울대학이 이른바 관악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이른바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 상당히 큰 분기점이 된 거죠. 이러한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의 흐름을 잡아서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동양화라고 하는 학과가 생기면서 여기에 교수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는 현대 작가로 분류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요거를 뭐 근대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 시기에 서울대 동양학과의 그 산파학과를 맡았던 사람이 월전 장우성 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우성 선생이 전통적인 그런 전통 회화를 문인화를 해방 이후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 동양으로 이어주는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월전 선생의 지도 아래서 양대 대표적인 작가가 둘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산정 서세옥 선생, 그리고 남정 박노수 선생,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해서 사실 남정 선생은 작가하신 지가 좀 몇 년 됐거든요. 2013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10년이 덜 됐어요. 근데 산정 선생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은 조선시대 마지막 그 영향을 받았던 작가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월전, 산정, 남정 선생까지는 이른바 시서화가 작품에 일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면에서 여기까지를 근대라고 볼 수 있고 뭐 여기까지 근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로 자르듯이 근현대를 가를 수는 있는 거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를 작가군으로 다루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는 시서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요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조금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운보 선생을 들 수 있는데, 운보 김기창 선생을 들 수 있는데, 운보 김기창 선생은 화가인 것은 확실한데 이 시서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본 거죠. 문이라는 것은 시서를 기본으로 한 화가들이라고 볼 때, 운보 선생은 그림에서는 출중하게 뛰어났지만은 이런 시서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빠지는 점이 있어서 문인화가에 다루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 큰 범위에서는 이 시대를 활동했던 대표의 화가군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관료 사회에서 쭉 내려오던 문인화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런 사람들의 흐름을 받아서 이러한 여기는 상당히 대학교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현대의 예술로서 시작하는 현대 고리로서의 월전 장우성 선생과 그 양대 작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를 길게 보면 근대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는 시서화가 일치되었다는 기준에서 볼 때 근대 작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대와 현대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산정 선생과 남정 선생의 한 칸 내려온 한 세대 이후에는 뭐가 다르냐? 시서가 제외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거죠. 이른바 문인화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화가로서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이후부터는 글씨와 시서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시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교육이 됐지만은 이 현대 사회의 1950년대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 동양 전통 교육 방식이 수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문시와 서예 교육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림만 가르치게 됨으로 해서 이 이전의 작가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전과 이 시대 이후는 뭐가 다르냐 하면 시서화라고 하는 전통 문인화적 세 가지 관점에서 시와 서가 탈락이 된다는 거죠. 교육을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안 시켜요. 못 시켰습니다. 문교 행정 자체에서 안 받아준 거죠. 왜 그러냐? 한자 폐지, 국어 전용이라는 흐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한문의 세락과 더불어서 서예 교육도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예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시서의 세계가 제외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회화만 남아서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문인화와 결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회화만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이 서예는 사숙 어떤 사숙이냐 하면은 가르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서예 학원에서 주로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다는 거죠. 뒤에 1988년에 서예학과가 생겼지만 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예는 사숙으로 가게 됐고 시는 시를 가르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이건 역시 개인 공부를 위해서 개인 위주로 뭐 한문학과와 관련이 돼서 개인 위주로 이렇게 역시 사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서교육이 정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교육화 돼버려서 문제가 되고 회화에서는 정통 대학에서는 이 두 개를 가르치지 못해서 회화만으로 전성이 됨으로 해서 전통 문인화의 흐름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화 중에서도 동양 산수화나 문인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영역이 뭐냐 하면은 산수화거든요. 동양화 하면 산수화인데 이 회화과에서 이 산수화마저도 굉장히 소홀히 해버렸어요. 부분적으로 가르쳤지만은 산수화보다도 인물화 중심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산수화가 세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 문인화가 산수화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전통 문인화가 산수화가 소홀히 대접을 받고 문인화에서 중요시됐던 시서교육이 제외됨으로 해서 오직 단순한 회화만이 동양의 대표적인 산수화가 제외된 일반적인 회화만이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쭉 메어져 오면서 이른바 동양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약 150년 지금으로부터 약 어디 보면 한 200년이 되겠죠. 200년이라고 하는 근현대의 흐름 속에서 석파 추사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일났던 우리나라의 문인화가는 이런 19세기에 이런 마지막 대표군을 낳고 과도기에 이러한 작가들 대표적인 몇몇 작가들을 낳고 현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말하자면 오래된 문인화의 전통이 그야말로 21세기를 기점으로 거의 그 명맥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21세기는 이러한 지난 1세기간에 흘러오면서 이른바 분해되었던 문인화를 재구성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겠죠. 말하자면은 한문 교육을 통한 시교육 그리고 서예 교육을 통한 글씨 교육 해서 회화와 다시 결합이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조선시대 말기에 거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국전 초반기까지의 대표적인 작가군, 그 중에서 특히 문인화, 이른바 작품의 시서화가 등장하는 작가를 한번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조금 더 심화해서 고급 문인화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